네, 나전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31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장은 조금 쉬는 그런 구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차전지 업종은 강력한 모멘텀과 함께 한국의 대표 주도 업종으로 완벽하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미국이 말했다. 2025년 미국 전기차의 70% 배터리는 한국이 생산하게 된다. 결국 이제 한국이 이 인플레이션 법안, IRA 법안의 최대 수혜 국가다라고 이제 미국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지금 K 배터리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내는 대표적인 업종 종목이 기업이 되고 있다는 게 확실해지고 있고요. 우리는 정말 소위 이제 과격하게 제가 좀 표현해서 2차전지 관련 핵심 기업들 사놓고 정말 그냥 잠들어 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게 이제 10년 동안 계속 오른다기보다는 주식이라는 게 선행성을 지니잖아요. 그러니까 2차전지 시장도 전기차 시장도 어떤 성숙 단계로 갈 겁니다. 성장률이 낮아지는.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고성장하는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어느 정도 좀 둔화되는 구간까지는 주가도 고속으로 이제 반영하는, 선행적으로 반영하는 구간일 텐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침투율이 빠르게 전개될 것 같거든요. 전기차 미국 시장도. 그래서 가격이나 정책이 결국은 그걸 가속화시키게 될 거고, 그럼에 따라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오르지 않겠어? 하던 것들이 어찌됐든 좀 단기적으로 확 이렇게 오를 수 있는, 단기적인 게 막 초단타처럼 이렇게 아니라 결국은 5년 안짝에 대시세 분출까지도 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동통신 시대에 접어들 때 SK텔레콤 주가가 2, 3년 내로 100배 상승하고 나서 그 뒤로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이잖아요. 결국 이제 2차전지도 주구장창 이렇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산업은 계속 성장하겠죠. 10년, 15년. 그렇죠? 하지만 주가는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그거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주식을 투자한다는 관점은 우리가 2000년도 이후로도 그 인터넷 시대, 이동전화 시대, 휴대폰 시대가 계속 성장했잖아요. 근데 주가는 3년 내로 다 반영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2차전지 기업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최적의 구간까지 지금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그걸 가늠하는 시기로 들어간다. 거기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아주 유리한 국면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한국의 배터리 회사를 투자를 하라. 그러면 여러분의 자산은 레벨업한다. 이걸 확실히 미국이 말을 해주고 있고 미국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미국이. 그걸 좀 우리가 귀 기울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관련된 얘기 자세하게 좀 다루면서 시장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정리해보죠. 코스피 지수 오늘 1% 빠졌습니다. 거래대금은 10조니까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거래대금 수준을 보면 사실 굉장히 센데 어쨌든 1%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총 상위주 중에서 오늘 삼성전자가 3.6% 빠지면서 감산하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그게 억측이었음이 다시 또 확인되고 드러나면서 그런 부분에서 거래대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안 좋은 거죠. 코스닥은 0.25% 상승해서 740포인트 마감했고요. 거래대금 역시 8조 원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거래대금이 굉장히 좀 늘어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거래대금을 늘리는 흐름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중기평선 돌파하면서 거래대금이 지금 늘어나죠. 뚜렷하게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상승이 의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어떤 상승 구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어쨌든 지수적으로는 지금 이틀 연속 코스피 음봉이 나왔지만요, 섹터 단으로 들어가면 반도체가 주도하는 약세였지 나머지 업종은 특히나 2차전지는 굉장히 강한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 종목 다 산다고 수익 나는 게 아니라 딱 정말 정밀 타격을 해야 됩니다.
2,000개 종목 중에서 뭐 진짜 한 50종목 안짝으로만 상승하는 흐름이 전개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종목 선택, 업종 선택이 수익률의 관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요. 제 영상 보시면서 시장의 흐름과 또 산업의 흐름을 잘 캐치해내는 그런 도움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계속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는 2차 전지가 압도하고 주도할 것이라는 이제 제 의견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고요. 2차 전지 업종 지수 흐름이 최근에 저점을 계속 높이는 흐름 속에서 결국은 다른 업종은 물량 소화가 안 됐어요. 하지만 2차 전지 업종은 작년 1년 동안 계속 물량 소화 기간 조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상승을 바로 날릴 수 있는 그런 그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결국은 앞선 매물들이 잘 소화되고 손바뀜이 돼야지만 또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는 게 확인이 돼야지만 우리는 강력한 베팅을 또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데 2차 전지 업종은 그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날릴 수 있는 업종이자 종목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업종 내에서 역사적 신고가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주도 업종이라는 것을 확실히 얘기해 주는 거죠. 어쨌든 오늘 수급은 외국인들이 4,700억 코스피에서 팔았고요. 기관은 1,500억 정도 순매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980억 정도를 순매수, 기관은 550억을 순매도,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2,400 계약을 순매수했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으로는 고객 예수금이 47조로 좀 늘어났습니다. 신용융자 잔고는 오히려 줄었어요. 16조 1,000억에서 16조 수준. 그래서 어쨌든 신용은 늘지 않고 있는데 예수금은 늘어나면서 증시로 조금씩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 차트 흐름은 일단은 뭐 좀 조정받았지만 거래대금 늘어나면서 상승 추세 흐름 또 손바뀜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흐름들, 결국 코스피도 여기 장기평선 밀리지만 거래대금 늘린다는 부분이 손바뀜이 좀 활발하게 전개된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중기평선 121선 위에서 놀고 있다는 거. 그래서 2차전지 섹터가 주도 업종이자 어떻게 보면 상반기 전략은 2차전지만을 가지고서 포트폴리오를 만드셔도 전혀 무방할 정도, 그리고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전략일 수 있을 겁니다. 헬스케어 업종은 여전히 바닥권을 계속 다지는 형태가 되고 있고요. 전저점 깨지 않으면서 수급은 유입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게 지금 당장 날리겠다는 심산이 없기 때문에, 모멘텀도 없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옆으로 기간 조정의 구간을 계속 제가 이제 바이오 업종은 계속 체크를 자세하게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말에도 바이오 섹터는 뭐 기간 조정 구간이 상당히 또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지금 당장 날아가는 거를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또 이제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뭐 주식의 또 증시의 작동 원리상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야, 뭐 강력한 호재가 터지면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은 준비되어야지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갑자기 올리면 매물만 득실득실 하는데 그게 쏟아지면서 아무리 강력한 호재라도 다시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코스닥, 바이오, 제약바이오 업종은 셀트리온 그룹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셀트리온 그룹이 움직여줘야 트리거가 될 수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셀트리온 그룹의 지금 내재적인 어떤 호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게 터져줘야 이게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높은 기대를 가질 수는 없다는 게 명확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헛된 희망을 드리거나 근거 없는 그냥 희망을 드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죠. 지금 증시를 냉철하게 바라봐서 냉정하게 지금 이제 또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전략을 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지, 단순히 막 그냥 계속 막 좋다고 외치고 고점에서도 뭐 사야 된다고 좋다고 외치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항상 바라보려고 이제 중심을 잡으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또 노하우들을 풀어드리고자 하는 게
최선의 지금 방향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종들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차 전지만이 움직일 수 있는 신고가를 내거나 할 수 있는 업종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 SJ 같이 보시면 저점 높이면서 장기 평선 뚫어 올린 이런 종목이 신고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2년을 쉬었습니다. 기간 조정이 2년을 보냈고 수급이 싸다고 생각하는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이게 내려앉지 않고 다시 장기 평선까지 올라온 거죠. 큰 손 얘기하는 겁니다. 조 단위 이상의 자금력을 가지고서 집행하는,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집행하는, 대표적으로 이제 외국계 자금부터 해가지고 또 기관의 어떤 수급들이 유입이 된 거기 때문에 뭘 보고 유입됐겠습니까? 성장이죠. 너무나 명확한 경기 침체도 비껴가는 성장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2차 전지 주요 기업들이 모멘텀을 강력하게 가지면서 시장을 압도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결국은 가장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가장 차트가 우수하다, 가장 강력하다는 거죠. 그 의미는 차트 가지고서 차트만으로 우리가 매수 매도의 판단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옳지 않습니다. 모든 걸 결합해 가지고 수급 구도, 시장 분위기, 업종 흐름, 어떤 모멘텀, 실적 다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건데, 기술적으로 가장 우수합니다. 기술적으로 가장 우수한 이유를 찾다 보니까 이 모멘텀이 나왔네. 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삼성 SDI로의 40조 공급 계약을 오늘 갑자기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결정, 오케이 40조 오늘부터 공급합시다, 올해부터, 이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미 수개월 전부터 그건 논의가 되던 사안이고, 거의 될 때쯤, 그리고 되고 나서 이렇게 급등하는 패턴이 전개된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미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기서부터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이 터지면서 이제 대량의 매물을 흡수했고, 이제 추가적인 계약까지 나올 게 아마 정해져 있었을 겁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엄청난 퍼포먼스에 약세장도 비껴가는 그런 퍼포먼스의 주가를 보여주는 흐름이었고, 셀 업체 중에서는 당연히 삼성 SDI하고 LG에너지솔루션이 그런 흐름을 확실히 이렇게 보여줬죠. 이렇게 떨어진 이거는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선물을 안겨준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LG에너지솔루션을 많이 강조를 해야만 했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오래 안 갈 거니까 이 가격이,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저는, 그리고 이때 이제 보유에서 풀릴 때도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엄청난 기회다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만큼 왜 여기서 이제 제가 어쨌든 이미지 틀리면 이미지 타격이잖아요. 근데 이건 틀리고 자시고 문제가 아니라 이건 확신의 영역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강하게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누려야만 한다는 그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기업들, 셀 소재 기업들의 강력한 모멘텀, 또 장비주까지 이제 가세하게 될 텐데요. 지금 같은 2차 전지 섹터의 이 우호적인 분위기와 강력한 분위기는, 수급들은 결국은 셀, 소재, 장비로까지 연결돼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비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데, 장비주들은 이제 이러다가 이제 팡 튀는 거죠. 셀 업체들은, 또 소재 업체들은 점진적으로 이제 계속 가동하니까 점진적으로 중장기적인 상승을 보이지만, 장비는 한번 이렇게 확 이렇게 수주를 따는 거기 때문에 단기간에 우르르 이제 올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종목이 내 계좌에 없다, 단 한 종목도 없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셀 소재 기업들 당연히 사도 되지만 장비주에서 높은 지금 이제 기회의 영역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도 AI 로봇주들 이미 이제 그 큰 손들이, 주포들이 털려고 이제 장대 양봉 만들면서 거래 터트리고 있는데, 거기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수익 내겠다고 달라붙으면 안 된다. 물린다. 아니 큰 손들이 실컷 끌어올려가지고 팔려고 지금 꼬드기고 있는데 그걸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준비할 것들을 우리는 이제 준비해야 된다. 그들이 준비할 것들을. 그게 자율주행 분야다는 얘기를 드렸죠. 결국 이제 미리 준비하고 미리 낮은 위치에서 매수를 하는 어떤 습관들 그리고 기준들을 가져야지 이미 오르고 났는데 그거를 대중들이 보는 것과 똑같은 매체, 리포트를 보면서 좋다고 달려드는 거는 95% 대중 투자자하고 다름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 실적 좋은데 뭐 리포트 좋은 거 나오고 기사 좋은 거 나오는데 이걸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95%의 대중들을 다 보고 그런 걸 보고서 이제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똑같이 판단하면 똑같이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복되는 그런 역사에 휩싸이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조금 더 그 다음을 준비하는 넥스트를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2차전지 장비주들을 좀 준비하시다든지 테마단으로는 자율주행을 준비한다든지 혹은 업종단으로는 바이오 업종을 준비한다든지 바이오는 지금 아직까지 기간 조정 구간이니까 저가 매수의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 거거든요.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올라갈 건데 기회를 주고 있는데 이럴 때는 관심이 없죠. 내가 사놓으면 내가 바보가 된 것 같고 딴 거 날아가고 있는데 저걸 내가 사고 있으면 바보같이 느껴지잖아요. 남들도 다 좋다고 해가지고 달려드는 걸 사야지 안심이 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다 막 사겠다고 막 달려들고 있는데 나도 막 거기서 한 움큼 샀어. 나도 다행이다. 근데 이제 뭐 일주일, 2주일, 한 달 지나니까 막 진짜 한 30% 빠져 있고 그런 거죠, 결국은. 그래서 남들이 거들떠 안 보는 어떤 그런 것들을 지금은 보는 거죠. 셀트리온 보세요. 지금이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장에서 관심이 없잖아요. 관심이 없는 걸 알 수 있는 게 거래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 주식이라는 게 남들과 막 정말 동조하는 습관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주식에선 돈 벌기 어렵죠. 그래서 성격적으로도 사실 좀 내향적인 투자자가 조금 더 주식 투자하는 데는 유리할 겁니다. 외향적인 사람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기질적인 면, 성격적인 면 이런 것들도 주식 투자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 심리적인 부분들. 그래서 내가 불안정한 어떤 상태면 불안하죠. 이 변동성에 같이 불안해지면서.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러분들은 단단한 심리, 단단한 철학, 그리고 다수의 대중에 휩싸이지 않는 강력한 기준과 또 철학, 이론적 무장 이런 것들을 반드시 갖추셔야 이 험난한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살아남고 수익을 내시게 될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같이 그 성공 투자의 길로 나아가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에 흥분하지 말고 넥스트를 준비하자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어요. 감사한 없다 이런 발표가 뭐 그런 어떤 약세를 좀 만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경쟁사들이 반도체 감산과 설비 투자 축소에 나서고 있지만 원가 경쟁력을 앞세워서 감산 없이 중장기 수요에 선제 대응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결국은 누가 이기겠어요? 삼성전자가 이기죠. 결국은 삼성전자가 이기게 됩니다. 지금 테슬라 보세요. 가격 인하 정책 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포드가 또 글로벌 또 메이커 포드가 가격 인하했단 말이에요. 1위 기업 테슬라가 하니까 그럼 다른 기업들도 하게 돼요. 뭐 GM이든 현대차든 뭐 도요타든 전기차 다 싸게 이제 내는 거죠. 그럼 딴 데서는 이익이 안 나. 테슬라만 이익 나. 점유율 계속 공고가 되고 삼성전자 같은 그 치킨 게임 벌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이만 팔면 돼. 나중에 소프트웨어로 수익을 내는 거니까. 근데 포드랑 뭐 다른 자동차 메이커는 무슨 소프트웨어로 내겠어요. 소프트웨어는요 가장 앞선 거를 사는 거지 뭐 차선책으로 2등 3등 걸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삼성이 그렇게 안드로이드 대항하는 OS를 만들어서 보급했지만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결국은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테슬라가 압도할 수밖에 없고요. 다른 회사들은 안 됩니다, 절대.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테슬라가 벌이고 있는 치킨 게임은 자신의 어떤 1위의 독보적인 어떤 점유율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그 최대 또 수혜는 K 배터리 회사들이 될 것입니다. K 배터리 회사는 노났죠. 이거 뭐 경기 침체 뭐 이러는데 우리 더 팔려, 더 많이 팔려. 뭐 수요 두나 없어, 더 팔려, 가격이나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배터리 회사에는 더 이제 노난 게임이 되고 있다. 오늘 뭐 삼성 SDI도 보합 정도 마감됐고요. 안 떨어지잖아요. 지수 조정에도 안 떨어지죠. 오히려 이제 기관들이 오늘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LG에너지솔루션 오늘도 2% 올랐습니다. 기관 역시나 계속 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사주 물량 소화는 원활히 된 것 같고, 또 이제 물량 부담이 크진 않았고, 그 LG엔솔의 직원들 입장에서도 야, 이거 장기 투자만 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굳이 여기서 파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임직원들 LG엔솔 그냥 계속 가져가면 사실 나중에 자기가 그동안 근무하면서 번 월급보다 훨씬 많은 자산이 LG 에너지 솔루션 우리 사주를 통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LG 솔루션의 성장은 가시적이고 고성장이 오랜 기간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올해는 삼성 SDI의 역사적 신고가 돌파를 기대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 82만 8천 원이죠. 지금 68만 5천 원입니다. 현재 이제 고점 대비 한 17% 정도 하락에 있는 상태인데요. 어쨌든 장기 평선을 여기서 뚫어 올렸는데 되밀렸죠. 보통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요, 이 장기 평선을 첫 번째 뚫었을 때는 다시 되밀리는데 보통 확률적으로 거의 한 90% 정도 됩니다, 확률이. 두 번째 뚫어냈을 때는 시장 분위기만 최악이 아니면 보통 신고가 영역까지 가는 경향이 높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뭐 셀 업체 중에서 밸류에이션도 낮고, 또 이제 새로운 또 조인트 벤처에 대한 발표 기대가 지금 가시권에 들어와 있죠. 이미 이제 그 포스코 케미칼로부터 40조 양극재 공급 이제 조달하는 계약은 결국은 삼성 SDI가 뭔가 이제 확보했다는 거죠, 물량을. 그러지 않고서 미쳤다고 확보되지 않은 것들을 미리 당겨가지고 저렇게 계약을 맺는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삼성 SDI 같이 굉장히 선별적을 수주하고 조심스러운 이 대기업이 예상하고 미리 당겨서 그냥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조만간 아마 발표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것과 함께 신고가 돌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 섹터의 강력한 모멘텀들, 흐름들, 그리고 이제 추세적인 어떤 흐름들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산 증식과 자산 레벨업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극재 다른 기업으로 이제 에코프로비엠, 또 LNF 이런 기업들이 오늘은 상대적으로 빠졌는데요. 포스코 케미칼이 자기들의 물량을 뺏어갔다, 계약할 물량을 뺏어갔다, 이런 어떤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절대 그러지가 않죠. 반대입니다. 그만큼 양극재 확보 전쟁은 더 강력해졌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사실 IRA 법안에 있어서는 포스코 그룹이 계열이 포스코 케미칼이 가장 탑픽일 수밖에 없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비엠, 에코 계열, 또 LNF, 또 코스모 계열까지 또 향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양극재 업체들은 뭐 수익률의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다 같이 상승하는 흐름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LNF, 에코프로비엠도 밸류상 내년도 퍼밸류에이션 기준으로 이제 20배에서 한 10배 수준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고평가 영역에서 벗어나고 있는 건데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더 강하죠. 이 장기 평선 위에 지금 놀고 있잖아요.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이제 양극재 본격 공급이 큰 모멘텀이 형성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제 대주전자재료, 나노 신소재, 뭐 음극재 첨가물이라든지 코스모 화학 같은 또 이제 양극재 이제 핵심 소재 공급 기업 이런 것들, 동박 기업 중에서 뭐 일진 머티리얼즈라든지 솔루스 첨단 소재 아직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전해질 쪽에 엔캠이라든지 또 첨보라든지 동아기업 또 이제 SKI 테크놀로지 같은 분리마가 회사들도 바닥권 탈출을 이제 노리고 있고요. 세비캠이나 이제 성일하이텍 같은 또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비주 쪽에서요, 뭐 PNT 같은 좀 아직 이제 상승이 거세게 나오진 않는데요. 이제 섹터별 이제 순환매가 이제 장비주 쪽으로 아마 불지 않겠는가. DNT 같은 기업은 박스권 오래 버티다가 오늘 또 급등하는 패턴 나왔고, 원익 PNE 같은 것도 플러스. 그래서 어쨌든 장비주로의 수급 이동이 펼쳐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2차전지 섹터 내에서 활발한 수만매들, 뭐 탑머티리얼즈라든지 DYPNF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관심권에 들어가 있는 그런 관련주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원준 이런 것도 6%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최근 신규 상장주 장비주 중에서는 뭐 윤성 FNC 같은 게 또 관심권에 들어있는 그런 종목이죠. 율촌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지속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으로 2차전지 섹터의 전반적인 레벨업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개별주로는 디어유 같은 게 이제 11% 튀면서 플랫폼 기업 중에서 탑픽으로 이제 꼽았는데요. 어쨌든 장기 편선 지지력을 보이고 오늘은 뭐 스타쉽 엔터랑 협약 맺은 부분이 모멘텀적으로 컸던 것 같습니다. 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오늘 조금 조정 성격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종목단으로는 케어젠 같은 기업들은 또 박스권 상단을 노리는 어떤 상승 패턴을 좀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알테오젠 같은 것도 4%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봇주 중에서는 이제 SPG 4% 튀고 오늘 SBB 테크가 20% 튀었는데요. 신규 상장주 강세인데 거래가 터지고 장대 양봉이죠. 이제 대중들을 꼬드기는 겁니다. 대중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넘기려고 이제 장대 양봉과 대량 거래 터뜨리고 또 이제 단기 수급 들어와서 당일날 나가고 하는 것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로보스타도 마찬가지로 장대 양봉 대량 거래 터지면서 고점의 패턴 시그널들이 확실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어떤 구간이 됐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현대오토웨버가 굉장히 세는데요. 이 자율주행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관련된 매출이 굉장히 급증했다는 그런 인식들, 실적도 좋게 나왔고 배당도 세게 줬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고점 타진을 하네요. 4%에서 최근에 이제 모멘텀적으로 차세대 무인기 엔진 핵심 소재 국산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루마네에서 이제 또 방문한다 뭐 그런 어떤 내용들이 좀 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유럽에서는 추가 수주 기대감들이 불고 있는데요. 그리고 현대로템 어제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급락을 했는데요. 수급이 너무 매도가 많이 나왔죠. 하지만 펀더멘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상향의 기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는 막 무수한 변수들이 있어가지고 막 떨어지기도 하고 수급도 나오고 이익 났으니까 털고 뭐 뒤섞여 있죠. 하지만 그 기업의 펀더멘털의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본다면 주봉 차트입니다. 명확한 상승 추세 흐름들, 또 현대차 그룹 내에서 이 현대오템이 차지하는 거는 또 로봇의 개발은 현대차가지만 로봇의 이제 또 상용화 그리고 생산은 현대로템이 담당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이제 수소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어떤 사업 모멘텀도 현대로템이 담당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로봇, 수소, 또 이제 방산까지 뭐 기차 이제 만드는 거는 뭐 이익률도 낮고 성장이 아니기 때문에 적게 되죠. 그래서 로봇, 수소 쪽은 뭐 트램이라든지 또 방산 요 세 가지 영역이 앞으로 현대로템의 기업의 체질을 바뀌게 만드는 또 장기 우상향의 기조를 만들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이 밑에서 많이 올라와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세트랙 아이 같은 것도 바닥권에서 세게 이제 올라오죠.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 방산이기도 하지만 이제 우주항공하고 섞여 있는 종목이고 이런 것들 좀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별 종목단으로도 좋은 어떤 흐름들 내어주는 것들 많이 이제 듬성듬성 보이는 것 같고요. 바이오는 여전히 좀 조정 장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미용 쪽이나 덴탈 쪽은 굉장히 좋다는 거. 파마 리서치라든지 리메드 같은 것도 이제 바닥권 탈출하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세게 빠졌지만요.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원익 IPS, PSK 같은 것들은 그래도 좋은 어떤 흐름들을 내줬어요. BCNC 같이 신규 상장 주지만 이제 바닥권 탈출을 하는 종목들도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친환경도 한번 다시 또 움직일 때가 됐죠. CS윈드라든지 한화솔루션 같은 기업들, 또 수소 쪽의 기업들도 일진 하이솔루스라든지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기업들도 우리가 조금 이제부터는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종목군, 또 친환경 영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들을 너무 많이 봤는데요. 예, 2차전지 중심으로 이제 아까 이제 제목에 담겨 있는 미국 국무차관이 전기차 배터리 70%가 한국산이 될 것이다 해서 국내 업계 IRA 이제 시행 규정 확정돼야 유불리 판단할 것 같다고 약간 좀 이제 우리는 보수적으로 스탠스를 취하지만 미국에서는 어쨌든 최대 수혜가 한국이다. 그래서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25년까지 미국이 수입하는 전기차 배터리 70%가 한국에서 올 것이다. 내가 한국 기업이라면 매우 기쁠 것이다.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논란을 일으킨 IRA의 수혜자가 한국 기업이라고 강조. 현대차가 이제 좀 차별 논란에 있었죠. 한데 사실 배터리 업체는 수혜죠.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뭐 유불리를 알 수 없다 하지만 유리합니다, 사실. 중국 배제시키면 한국이 수혜 보는 건 당연하고요. 기업단에서는 뭐 앓는 소리 해야, 앓는 소리를 해야 조금 더 잘 봐주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이, 한국 배터리 업계가 주시하고 있는 이 IRA 핵심 광물 관련 기준은 3월 말에 이제 정식 가이드라인이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요. 요거까지 나오게 되면 확실하게 어떤 기업이 유리한지 나올 텐데, 어쨌든 수직 계열화를 만든 중국에서 이제 광물까지 조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영역의 기업, 대표적인 게 포스코 그룹이 되겠죠. 포스코 홀딩스가 호주랑 이제 다른 나라에서 엄청난 광산을 깨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유리한 어떤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공격적인 가격 인하를 하는 게 중국 차 업체를 견제할 목적이 큰 것 같은데요. 일론 머스크는 계속적으로 중국 업체가 최대 경쟁사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치킨 게임이 되고 있어서 다른 업체들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거나 이익을 못 내거든요. 전기차에서 할인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완전히 그냥 다른 전기차 업체를 뭐 웬만큼 좀 죽이겠다. 신생 업체는 아예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여전히 보조금에 의존하는 시장으로 보조금을 빼면 이익이 남는 시장이 아니다.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독보적 입지는 다른 완성차 업체 부담으로 작용한다. 지난해 테슬라는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65%를 기록했다. 2위는 포드인데 7.6%, 3위는 GM인데 3.5%. 뭐 그냥 이건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독점이죠. 점유율 격차가 굉장히 큰데 이중 파격적인 할인으로 소비자 시선이 다시금 테슬라로 쏠리면서 포드나 GM은 진퇴양난에 처했다. 일각에서는 테슬라의 할인 정책이 중국 업체들과의 전기차 치킨 게임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비아디가 지금 뭐 굉장히 가격 할인 정책을 펴면서 중국 전기차 1위 업체 이제 폭스바겐을 제치면서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지금 중국 기업을 가장 견제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충격적인 소식이 포드까지 이제 할인에 동참했다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되면 뭐 다른 어떤 전기차 파는 업체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같이 그냥 가격이나 안 하면 뭐 사실 경쟁이 안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테슬라가 가장 유리하고 다른 기업들은 굉장히 불리해졌고, 어쨌든 전기차 시장이 테슬라의 독주에 유리한 어떤 국면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할인 정책 펴가지고 수요 둔화나 수요 감소를 막아서 더 잘 팔리게 하는 거는 뭐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어떤 국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포스코 케미칼도 2.7%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나머지는 좀 조정 성격을 대체적으로 좀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장 내에서는 시총 거의 10위권 종목이 다 조정을 좀 받는 흐름이었고요.
LNF,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쪽은 이제 오늘 포스코케미칼 상대적인 약세를 보인 거죠. 그래서 오늘 케어젠 상승한 거 말씀드렸고, 동진세미캠 이 반도체 소부장이 약세를 보이지는 않았었습니다. 디어유 강세 보여드렸고, 그래서 오늘 뭐 개별적인 어떤 종목들 상승하는 종목들 많이 보였던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또 동시 순매수 쪽을 체크를 해보면요.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조금 굵직한 약간 제조업 기업들이 좀 수급이 좋았네요. 현대로템까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로보티즈, SPG 이게 외국인의 프로그램성 수급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이제 로봇주들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SPG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중기적인 상승 흐름을 타기 때문에 조금 다르겠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좀 급등한 종목들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RS 오토메이션도 좀 중기적인 성격을 보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윤성 FNC, 이제 2차전지 장비주도 수급이 좀 좋은 모습들을 띠는 형태였고요. 그래서 리포트 요 하나 좀 보도록 하죠. 한국투자증권 리포팅인데요. 2차전지 소재에 대해서 최근 업황에 대한 한국투자증권의 이제 의견, 생각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국무차관이 25년 미국 전기차 배터리 70%를 한국이 생산할 것이다. 한국이 IRA 관련 최대 수혜국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죠. 뭐 당연합니다. 일단은 뭐 포스코 케미칼의 하이니켈 양극재가 산업통상자원부로도 기술 수출 승인을 받았고, 또 이제 에코프로 BM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매출액을 발표했고, LNF는 테슬라가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올해 2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코멘트하면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결정적으로는 이 포스코 케미칼의 40조 계약 소식이 그냥 이쪽 흐름을 완전히 이제 폭발시켰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올해 소재 배터리 가격이 낮아지면서 조금 매출 부분에서 착시죠? 소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지금 보면 그 메이커사들하고 원가 연동 계약을 맺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그 상품 가격이 올라가는 걸 반영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그 이제 원가 연동된 그 가격, 매출 가격도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좀 착시 효과를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장에서는 야, 이거 뭐야, 성장 둔화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반응한다면 혹여라도 우리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 그게 약간 좀 우둔한 사람들이 팔고 스마트한 사람들이 담아가는 형태가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은 이제 스마트한 투자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원자재 가격 떨어진 부분이 배터리 가격을 낮추게 만드는 흐름이 될 것이다. 자동차 OEM 2차전지 회사, 2차전지 소재 회사 간의 원가 연동 방식 계약 구조는 이어질 것이고, 특히 미국 IRA 등으로 경쟁력 있는 2차전지 소재 회사들의 협상력이 굉장히 크게 높아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자동차 OEM 가격 인하는 수요 감소 방어에 긍정적이다. 해서 지금 테슬라발 또 이제 포드까지 가격 인하하고 이런 것들은 수요 감소 방어를 하는데 좋을 것이다.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격을 인하하기 시작한 회사들은 온라인 판매를 통해 딜러를 겸하는 회사들이고, 결국은 그만큼의 또 마진율 압박은 딜러를 통해서 그냥 하는 쪽이잖아요. 뭐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 이런 데는 가격 인하에 더 취약하죠, 사실. 그래서 어쨌든 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제시한 22년부터 25년까지 전기차 판매량 연평균 성장이 45% 될 거라는 거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대규모 2차전지 오더컷 가능성은 높지가 않다 해서 이쪽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무슨 종목? 세 종목.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케미칼을 사자. 어쨌든 뭐 판매 우려 이런 것들 부식하는 흐름들, 또 단기 수요 변동성보다는, 그렇죠, 단기 뭐 그 일시적으로 좀 수요 둔화하는 거 그거 뭐 중요하겠습니까? 향후 10년의 먹거리를 결정짓는 2차전지 수주 모멘텀에 주목하자. 그래서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케미칼이 탑픽이다. 또한 IRA로 2차전지 회사들의 대규모 수주가 예상되는데, 관련해서는 삼성 SDI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수주 잔고 양의 이제 문제인데요. 뭐 LG엔솔 같은 경우도 540GW시, SK 같은 경우도 220GW시 이제 25년 목표 캐파를 가지는데 삼성이 150GW시죠. 그래서 어떤 수주권이 터졌을 때 보통 뭐 단일 수주권이 20에서 40GW시면 이거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큰 거죠. 삼성 SDI가 더. 그래서 이제 주가에도 미친 영향이 그만큼 더 클 것이다고 예상하는 거고요. 소재회사 중에서는 연초 소재 신규 공급 계약 및 투자 가능성이 높고 2분기 중 북미 얼티엄 셀즈향 양극재 물량 증가 효과가 뚜렷해질 포스코 케미칼을 선호한다 하면서 탑픽 종목 세 종목을 꼽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 흐름 자체가 아주 우호적인 흐름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2차전지 업종 내에서 순환 사이클을 보일 종목별, 섹터별, 뭐 양극재에서 뭐 동박으로 가고 뭐 전해질로 가고 장비로 가고 이렇게 이 안에서 돌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야 2차전지 다 올랐으니까 이제 우리 투자할 뭐 기회가 없겠지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비주 얘기도 좀 들었고, 아까 동박이나 전해질 회사들 분리막에서는 아직 바닥권에 형성돼 있다는 얘기도 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포스코 케미칼이야 이렇게 올라 있지만 나머지들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분리막에서는 진짜 밑에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기회를 계속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진증권 이제 코멘트에 있었는데요. 포스코 케미칼로 확인된 SDI의 배터리 물량에서 이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 수주 물량은 10년 40조인데요. 연평균 전기차 100만 대 분량의 배터리가 이제 필요한 분량이라고 합니다. 100만 대라고 봐요. 그래서 SDI 양극재 의존도는 지금 에코프로 BM 향이 이제 그동안 압도적으로 컸는데, 보수적으로 보아도 SDI의 연간 전기차량 수주는 200만 대 이상을 확보했을 걸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번 계약을 통해서. 그래서 어쨌든 지금 SDI 글로벌 점유율은 4~5% 수준인데요.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업체들과 진행 중인 추가 계약이 확정이 된다면 아마 거의 사인만 놔두고 있을 겁니다. 2030년 이전에 글로벌 점유율이 10%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다. 특히나 이제 삼성 SDI의 최근 선전은 SDA에만 공급해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폭이 큰 업체들에게 긍정적인데, 사실 핵심적인 소재나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껍데기, 캔을 만드는 신흥 SEC나 상신 EDP 약간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받던 게 조금 이제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코멘트 하는데 굉장히 좀 맞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2차전지 얘기로 거의 도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미국이 말했습니다. 25년 미국 전기차 70% 배터리 한국이 생산, 한국이 IRA 최대 수혜 국가다. 이거는 맞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른 필승의 전략 꼭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오늘 시장 요 정도 정리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내용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신박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